소프트 클라우드 Z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 관련 옵션은, 주문할 수 있는 장비 옵션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게이트웨이 가는데, 게이트웨이도 어차피 파이어월 안쪽에 이제 같이 들어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로드 밸런서, 부하 분산 역할을 하는 그 네트워크 군과,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처리를 하는 파이어월 군, 2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7개의 장비만 알면은 이제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 옵션에 대해서 이제 다 안다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성했던 장비는 여기서 쫙 보면은 이제 로컬 로드 밸런서 생성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VPX 생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티게이트와 바야타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성했던 이 장비들은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고요. 왜 고객들이 이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카테고리는 이제 로드 밸런서입니다. 로드 밸런서는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로컬 로드 밸런서,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시트릭스, 넷스케일러, VPX 3가지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위에 두 개와 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세트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2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IBM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매니지드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로컬 로드 밸런서와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는 고객이 직접 장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웹 UI에 세팅된 그런 값들만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부하 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안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로컬 로드 밸런서와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의 차이점은, 심플하게 생각해서 로컬 로드 밸런서는 하나의 장비를 여러 고객이 쉐어해서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멀티 테넌트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테넌트가 하나의 고객이잖아요. 멀티 테넌트, 여러 고객이 하나의 장비를 쉐어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는 싱글 테넌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 주문하게 되면은 그 장비는 이제 저만 사용하는 겁니다. 혼자 사용하니까 확실히 좋겠죠. 그 프라이빗, 어제 실습하실 때 프라이빗 서버 만들으셨나요? 안 만들으셨죠? 프라이빗 서버는. 저희 서버 타입이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퍼블릭 서버와 프라이빗 서버. 네트워크가 아니고 타입이. 퍼블릭 서버와 프라이빗 서버 타입이 2가지가 있는데, 퍼블릭 서버는 하나의 호스트, 하나의 하이퍼바이저들을 여러 개의 고객이 쉐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버는 하나의 호스트, 하나의 하이퍼바이저를 여러 고객이 쉐어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고객, 제가 이렇게 독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능이 더 높은 장점이 있겠으나 이제 비용이 비싸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이제 커넥션 수가 로컬 로드 밸런서보다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가 훨씬 더, 그러니까 동시 접속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주로 이제 고객들이 사용 많이 하는 건 이제 로컬 로드 밸런서고요. SMB, 주로 소기업에서 주로 로컬 로드 밸런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없어. 우리 그냥 웹 서비스만 심플하게 되면 돼. 그런 고객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2개의 장비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이제 넷스케일러 VPX입니다. VPX는 이제 고객이 직접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온프라미스에서 NS팀 있잖아요. NS팀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듯이 이 VPX 장비도 이제 루트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장비에 대한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L4 서비스 뭐 그런 설정까지 전부 다 고객이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객이 이제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럼 뭐 번거롭고, 뭐 네트워크 운영자도 없으면은, 당연히 로컬 로드 밸런서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스켈러 VPX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네스켈러 VPX만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로드 밸런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VPX는 지금 빨간 라인, 파란 라인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IP만 가진 서버로 바로 이렇게 프라이빗 로드 밸런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로컬 로드 밸런서는 이 프라이빗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로컬 로드 밸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 쪽 부하 분산 처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니즈가 우리는 보안 때문에 웹서버가 퍼블릭에 노출되는 거 싫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사내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VPX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로컬 로드 밸런서는 퍼블릭 쪽 부하 분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의 특징 때문에 VPX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VPX를 사용하는 이유는 VPX에서 이제 와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와프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의 약자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올 때 단순히 방화벽 처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HTTP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해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뭐 DB의 쿼리를 바꿔서 요청한다든지 HTTP 바디 쪽에 뭔가를 변조하는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킹의 위협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와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요. 그 와프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장비가 이제 저 VPX 장비입니다. 저 VPX 장비만이 와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는 와프는 꼭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와프 서비스는 꼭 있어야 돼. 이러면은 VPX를 꼭 넣어야 하는 거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VPX는 상용 장비이기 때문에 나트 기능, 그 다음에 GSLB, 글로벌 로드 밸런싱, 기타 등등 다양한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4뿐만 아니고 L7 로드 밸런싱도 제공하고요. SSL 오프로드 등등 웹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기능이 훨씬 많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PX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PX는 HA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할 때 두 대를, 저희는 이제 실습 환경이기 때문에 한 대만 주문했습니다. 실 운영 환경에서는 이제 두 대를 주문해서 두 대를 이제 HA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의미는 이제 1번 VPX 서버가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 두 개의 장비보다는 VPX를 지금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파이어월입니다. 파이어월에서 이제 제공한 파이어월 카테고리에 있는 장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파이어월,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 포티게이트, 바야타. 포티게이트랑 바야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서 이제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개의 그 특징은 위에서 봤던 이 두 개의 특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LLB와 데디케이티드 로컬 로드 밸런서는 소프트 레이어에서 매니지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도 마찬가지로 IBM 소프트 레이어에서 매니지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장비에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웹 UI에 구현된 그런 화면에서 설정을 통해서 이제 방화벽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면은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의 위치는 이렇게 위치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이 서버 하나에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게 되면은 서버 하나만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버가 10대다. 그럼 하드웨어 파이어월 10개를, 10개를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서버가 많아질수록 뭔가 메리트가 없겠죠.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파이어월의 가격은 이제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제 차등 가격이 나가게 되는데요. 10메가가 VM의 옵션이 10메가, 100메가, 원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10메가는 약 5만원, 100메가는 약 10만원, 그 다음에 원지는 약 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원지짜리 서버 5대가 있다고 치면은 하드웨어 파이어월 5개 구매하면 100만원이죠.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바야타나 포트게이트 장비 하나 놓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의 차이는,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서버 하나만 막는 게 아니고 VLAN 하나 통째를 막습니다. 성격이 이제 포티게이트와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기에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은 VLAN 1111 요게 있는, 여기 서버가 20대가 오던 100대가 오던 저 포티게이트 장비 하나로 이제 다 방화벽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티게이트가 아니고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로. 기능적으로는 포티게이트와 비슷해 보이는데 왜 포티게이트를 많이 쓰고 이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을 많이 쓰지 않냐면은, 그것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점 때문에 이제 포티게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티게이트에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인바운드 처리만 가능하고 아웃바운드 처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웹서버로 들어오는 거는 방화벽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서버에서 외부 나갈 때도 방화벽 처리할 필요가,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니즈가 우리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방화벽 처리도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꼭 포티게이트를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자 포티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포티게이트에서는 이제 IDS, IPS, 웹필터링, 안티바이러스, 보안 세트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이제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파이어월과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그냥 단순히 그 방화벽 처리만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다른 보안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는 보안이 꼭 필요하고 보안 중에서도 IDS, IPS가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저 포티게이트를 이제 꼭 넣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보안 요건 때문에 저 포티게이트를 이제 선택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 사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 포티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린 방화벽 장비이자 게이트웨이 장비는 바야타입니다. 포티게이트는 좋습니다. IDS, IPS도 있고 퍼블릭 쪽 다 막을 수 있고 좋지만, 포티게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 라인에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라인, 프라이빗 라인에 대한 방화벽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포티게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저 포티게이트가 아니고 이 프라이빗 라인에 대한 방화벽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이 우리는 온프라미스와 연동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만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도는 트래픽을 방화벽처럼 좀 차단하고 싶어. 이런 컨트롤 할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야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파이어월 장비 중에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바야타를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바야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야타에서는 이 퍼블릭 VLAN도 연결해서 방화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는 IDS, IPS가 필요 없고 다른 보안 처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린 비용적으로 좀 더 많이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고객의 경우라면은 바야타 한 대로 그냥 모든 VLAN을 다 이제 방화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야타 한 대에 다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웹 쪽으로 들어가는 퍼블릭 라인도 바야타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프라이빗 쪽도 바야타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장비 중에 바야타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구축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바야타 주문했잖아요. 주문함과 동시에 이렇게 VLAN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바야타가 주문되었고 상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VFX와 포티게이트는 주문과 동시에 저렇게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바야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바야타에 VLAN을 연결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야타를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이제 이따가 이제 VLAN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VLAN 연결하고 이제 방화벽 처리 실습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7개의 네트워크 서비스 오퍼링에 대해서, 이 7가지 서비스 오퍼링이 그 소프트웨어의 전부 다이고요. 이것만 알면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거 넣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해서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들으시면은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고 뭐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오후부터는 이제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부하부산 처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방화벽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하는 과정도 같이 진행할 거니까요. 그 7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